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친오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 우리 오빠는 2014년도에 방송에 데뷔했고 5년 이상 활동을 했어. 그래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고정 프로에서 실제로 매주 출연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무한도전이나 택시, 그 당시에 무한도전, 뭐 택시,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게스트로 출연을 했었고, 뭐 무한도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백그라운드 수준으로 잠깐 나왔었고, 뭐 택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나가서 뭐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뭐 반고정식으로 특정 기간 동안에 자주 나왔었어. 자주 출연했었어. 그러다 이제 은퇴라고 해야 될까? 뭐 방송 이제 그만둔 다음에 제작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던 거지. 그러고 나서 자기 회사를 차린 거야, 나중에. 그래서 뭐 쇼미더머니, SNL, 고등 래퍼, 음악의 신, 뭐 한식대첩, 비긴 어게인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참여를 한 거야.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 보통 대형 방송국에서 원래 방영을 했던 프로그램이잖아. 근데 거기서 직접 제작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외주 업체를 맡겨. 그래서 그 외주 업체에 우리 오빠가 일을 했고, 외주 업체에 이제 프로덕션 대표로 있는 거지, 지금. 근데 이제 우리 오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우리 오빠가 이제 스토킹에 연루된 거를 좀 보자면 2024년 2월 3월쯤엔 전현무한테 어떤 정보를 좀 제공했던 걸로 보여. 왜냐면 그게 핸드폰 인스타 릴즈에 떴었다고 했잖아. 내가 다른 영상에서 초반대에 올렸던 영상에서 내가 이걸 공개했었어. 그래서 오빠가 어떤 방식으로 전현무한테 정보를 준 것 같고, 3월 말에 내가 주거 침입이 처음 있었다고 이렇게 깨달은 날 경찰을 불렀었는데, 경찰이 오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오빠 전화번호 알려주고 통화하고 와서는 태도가 바뀌었다고 했잖아, 나한테. 그러면서 일이 잘 해결되시기 바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오빠는 그때 이미 전현무가 스토킹하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된 거야. 우리 집에 주거 침입했고 불법 촬영한 거를 그때 오빠가 알게 된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4월 이후에는 뭐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갑자기 조현병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를 치료시키라는 식으로 가끔씩 얘기를 한 거야. 계속 언질을 한 거야. 그래서 그게 나한테 다시 들어오고, 내가 통화 내용 한 것도 녹음해놨고, 그리고 6월 달에는 우리 동문회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인터넷에 폭로한 내용을 오빠가 전화해서 따졌다니까. 그러니까 전혀 동문회 사람들이랑 오빠랑 전혀 뭐 연고가 없는데 오빠가 갑자기 그런 내용을 전화를 아빠한테 해가지고 아빠가 나한테 따지는 거야. 동문회 사람들 신상을 왜 인터넷에 공개했냐. 그래서 내가 그 뭐 오빠가 왜 알았냐 이거야. 오빠랑 동문회 사람들이랑 연고가 없는데, 그런 내용도 내가 예전 영상에서 다 공개를 했어.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은 2024년 9월에 강제 입원을 교사했던 혐의가 있는 거지. 이제 아빠가 그런 걸 실행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내 포인트는. 아빠가 막 자기가 사설업체를 고용해가지고 막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을 그럴 성향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오빠가 시켰고, 오빠가 막 자기 회사에 협박 들어오고 계약 파기가 있으니까 나를 좀 잠깐 그런 식으로 제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아빠한테 부탁했다면 우리 아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빠가 했던 행동이라기보다는 오빠가 교사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10월 달에 아빠가 면회 왔었다잖아. 그때 그 병원에서. 그때 당시에도 아빠가 얘기했다니까. 오빠가 동문회 사람들 연락하고 지낸다고 얘기를 했어. 왜 연락을 하냐는 거, 동문회 사람들이랑 도대체. 그게 다 전현무랑 연결이 있을 거라는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 동문회에 들어왔던 정보들도 전현무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한 내용들이 나한테 다시 들어왔다고 동문회 사람들이 직접 얘기했어. 전현무랑 무슨 사이냐고. 그러고서는 오빠도 뭐 동문회 사람이랑 갑자기 알게 됐어. 전현무가 연결시켰다 이거야, 내 말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협박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때 9월 달에 아빠가 날 찾아와가지고는 오빠 회사에 협박 들어오고 있다, 계약 파기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했잖아. 그 협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오빠는 강요된 행위자인가 아니면은 공범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만약에 실제로 협박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었다면은 이거는 강요로 인해서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전현무의 스토킹 행위에 가담하게 된 케이스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실행 가능성이 높았어. 이런 뭐 협박이 실제로 먹힐 가능성이 있었냐 이거야, 오빠한테. 근데 봐봐, 협박을 나한테도 했던 거랑 나한테 어떤 식으로 협박을 했다면 우리 오빠한테도 똑같이 했을 거라 나는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나를 죽이겠다는 식의 뭐 인스타 릴즈나 아니면 뭐 영상 같은 게 엄청 많이 떴었어, 나한테 핸드폰에. 성폭행 관련된 것도 엄청 많이 떴다고 했잖아. 그럼 나한테 이 정도로 띄었다는 거는 우리 오빠한테 그 소리 했을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오빠 회사에 협박이 들어온다, 이거는 오빠 회사 문을 닫아버리겠다, 혹은 오빠한테 신체적 위협을 가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 오빠도 키가 커. 우리 오빠 180 된단 말이야. 등체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막 그냥 물리적인 뭐 위협으로 인해서 우리 오빠가 막 굴복할 사람은 아닌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전현무 측에서 얘기를 했다면 우리 오빠가 그거에 수긍하고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그 협박이 단순히 우리 오빠에게 신체적 위협이나 우리 오빠 회사에 대한 어떤 위협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 핸드폰에 떴던 협박들이 있으니까.
그런 협박들을 봤을 때 우리 오빠한테도 그런 식으로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예를 들면 나를 죽이겠다고 했다든지, 나를 성폭행해서 불태워버리겠다고 했다든지, 아니면 나에 대해서 주거 침입해서 불법 촬영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했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협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거 셋 중에 뭐 하나라도 우리 오빠가 마음에 걸려 한다면 우리 오빠는 강요돼서 어떤 행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리고 실제 실행 가능성이 높지. 전현무가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되게 조직적이야. 조직 폭력배가 내 생각엔 조폭이 연루돼 있다고 했잖아.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잖아. 그냥 전현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흥신소는 당연히 껴있는 거고 거기다 조폭이 껴있는 느낌이라니까. 내 인스타 리드에 그런 거 많이 떴다니까. 조폭이랑 연루된 연예인 아니면 조폭들 사진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떠. 막 문신 있는 남자들 막 수십 명이 막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나한테 엄청 많이 떴었어, 작년에. 요새는 뜨지 않는데 어쨌든 조폭 관련된 내용들이 작년에 엄청 많이 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런 거 검색하지 않잖아. 근데 그게 나한테 왜 떠? 전현무가 띄우는 거겠지. 그 소리는 즉슨 전현무가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라 흥신소, 조폭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협박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일 수밖에 없고 그게 실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나는 판단한 거지. 그렇다면 오빠는 강요된 어떤 상황에서 가담했을 수 있다, 이거고. 도망과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 내 핸드폰만 해킹한 게 아니라 내 지인들 핸드폰 다 해킹해서 막 쳐듣고 있었다잖아. 도청하고 막. 그 소리는 뭐냐면 오빠 핸드폰도 해킹을 도청했겠지. 오빠가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하려고 한다든지 나를 뭐 보호하려고 한다든지 아니 엄마 아빠한테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면 협박이 다시 들어오는 거지. 예를 들면 너 지금 동생한테 연락하려고 했지, 너 아니면 부모님한테 뭔가 얘기하려고 했지, 혹은 네가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우리 오빠가 그때 불송치, 내가 아빠에 대한 납치 감금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이의신청할 쯤에 오빠가 카톡 프로필에다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써놓으라고 했었잖아. 그 소리는 뭐냐? 오빠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리고 그런 어떤 내용을 암시하면서 해놨었어. 근데 그러고 있다 얼마 안 있다가 날 차단했다니까, 오빠가. 그 소리는 뭐냐면 그런 거 띄워놓으면은 협박이 다시 들어오겠지, 오빠한테. 너 그런 거 암시하면서 올려놨지? 네 동생이 보라고 그렇게 올린 거지? 그러면서 너 이런 식으로 계속 행동하면은 우리가 너네 동생 죽일 거야. 혹은 성폭행해서 뭐 불태워버릴 거야.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또다시 협박이 들어왔을 수 있다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면 이미 오빠가 가담한 어떤 수준이 있을 거 아니야. 오빠가 협박에 의해서 어떤 강요된 행동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너도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또 후려치면서 가스라이팅 했을 수 있지. 너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협조 안 하고 지금이라도 동생한테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이래버리면 너도 공범으로 우리가 같이 엮어가지고는 깜빵에 보낼 거다, 이런 식으로 막 협박할 수 있다는 거야. 협박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데다가 시기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협박을 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도망과 신고가 불가능한 상태였을 거라는 거야. 해킹도 당해. 나만 당한 게 아니라니까. 나만 당한 것도 아니고 KBL 전체 다 당했어. 동문회 사람 다 당했어. 막 내가 심지어 전임교원 지원했던 학교 교수들 핸드폰까지 해킹하고 도청하고 쳐듣고 있잖아. 그 소리 뭐냐면 오빠 핸드폰 당연히 해킹이겠지. 오빠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아빠 엄마한테 얘기한다든지 나한테 얘기하려고 했다면 그걸 다 차단하고 뭐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능했겠어? 그리고 만약에 오빠가 통화 녹취한 거를 막 녹음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메신저 같은 거 보낸 거나 뭐 아니면 문자 같은 거 받은 것들을 막 다 캡처하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거 가지고도 협박할 수 있지, 오빠를 직접적으로. 나는 협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야, 지금 오빠한테. 그래서 오빠는 도망이나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했을 거고 오빠 행동이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왜냐면 그때 강제 입원 당하려고 이제 납치 감금해서 사설업체가 나를 차에 태우고 가는 상황에서 오빠가 아빠한테 계속 전화를 했다고 했잖아. 근데 전화한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일단은 강제 입원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전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안전한지 확인하려는 전화일 수도 있는 거야. 둘 다 가능한 거야. 왜냐면 만약에 사설업체조차도 우리 아빠가 고용한 것도 아니고 우리 오빠가 소개한 것도 아니고 전현무가 어떤 방식으로 셋업한 다음에 오빠한테 이 업체를 사용해라고 했다 쳐봐. 그럼 우리 오빠는 전현무가 그 고용한 그 업체가 믿을 만한지 모를 수 있잖아. 그럼 우리 오빠는 동생이 안전한지 내가 안전한지를 확인하려고 아빠한테 전화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오빠가 그냥 내가 몇십 년 동안 오빠를 봤을 때 우리 오빠가 단순히 본인에게 어떤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 때문에 어떤 행동에 가담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너를 죽이겠다 혹은 너네 회사를 망하겠다 한다고 우리 오빠가 네, 그러면 제가 제 동생을 그렇게 할게요,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아마 자기와 플러스 나까지 어떤 방식으로 위협을 가할 거란 식으로 협박을 했을 거라는 거야. 그게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야. 조폭이 연루돼 있다고는 이미 다 얘기했잖아, 내가. 이거는 조직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인 거야. 뭐
오빠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어. 나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혹은 엄마 아빠한테 알리는 방식으로 행동했어. 그럼 바로 조폭이 와가지고 오빠를 뭐 막 죽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나를 죽인다든지 둘 다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 아마 협박이 들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실제로 실행을 할지 안 할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수나 아니면 어떤 그런 방식의 협박은 분명히 있었을 거고 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고 내 안전이 아마 at risk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우리 오빠가 생각했을 때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니라 나까지 어떤 방식으로 죽여버린다고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고 흥신소 당연히 동원했으니까 위치 추적 다 하고 있을 거 아니야. 핸드폰 뭐 그리고 아니면 주변에 막 맨날 미행 붙여가지고 나만 미행 붙었겠어? 우리 오빠한테도 미행 붙였을 수 있어. 오빠가 경찰서 가려고 뭔가 시도를 한다고 쳐봐? 그럼 바로 흥신소에서 연락 오거나 해가지고 너 지금 경찰서 가고 있지 이런 식으로 알아냈을 수도 있다는 거 나는. 나한테는 직접 못하지. 나는 그런 거 녹음한다니까. 나는 겁이 없어가지고 내가 저번에 심리 평가 보고서에서 나왔잖아. 내가 겁이 없는 편이라고. 그래 나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한테 전화 왔잖아. 난 다 녹음할 스타일이야. 난 다 녹음하고 메시지 문자 다 캡처해놓고서는 그래도 경찰에 가는 거. 어떻게든지 경찰에 갈 사람인 거 나는. 근데 우리 오빠는 그보단 좀 수능적인 스타일인 거야. 나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오빠는 만약에 우리 오빠가 경찰서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너 경찰서 가려고 너 지금 네 동생 네 동생 사건 가지고 터트리려고 하고 있지? 이렇게 봐. 너 그럼 네 동생도 죽이고 너도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하잖아? 그럼 우리 오빠는 멈출 사람인 거야. 내가 봤을 때 성향상. 그걸 좀 더 무섭게 받아들일 사람인 거야. 탈출이 불가능하겠지. 맨날 미행부터 집 앞에 서 있어 맨날. 그리고 우리 오빠는 차가 있잖아. 난 차가 없어. 근데 우리 오빠 차 있으면 차에다 GPS 붙여버려. 그러면 우리 오빠 어디 돌아다니는지 다 할 거 아니야 얘네가.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차를 초반에 안 산 이유 중에 그것도 있었던 거야. 어차피 미행이 맨날 붙는데 내가 차까지 사버리면 차에다가 어딘가에 붙여버리면은 그거를 어디 가는지 다 하는 거야 얘네가.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나는. 근데 뭐 버스 상관없지. 버스 타도 어차피 내가 어디 가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카드 다 해킹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있잖아 그 뭐에 그런 카드 있잖아. 교통카드 중에 선불 충전식 있잖아. 그거를 한 6개를 샀어. 근데 뭐 그때도 내가 핸드폰 꺼져 있어도 그러니까 핸드폰이 꺼져 있어도 도청이 되는지 몰랐을 때야 그때는. 그러니까 이거 카드 찍는 거는 잘 몰라. 카드로 찍고선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핸드폰 키면 바로 아는 거야.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안내 방송 같은 거 나오잖아. 그럼 내가 찍고 타고 찍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야. 내가 어디 갔다 온지 다 아는 거야. 예를 들면 누구랑 무슨 얘기했는지 다 알고 있고. 나는 그래서 그 선불 카드조차도 해킹당한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그건 아니고 내 생각에는 핸드폰 도청한 걸로다가 수집한 정보인 것 같았어. 내 느낌에 나중에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오빠도 핸드폰 해킹 당했고 뭐 오빠 주변 사람들 핸드폰 해킹 당했을 테니까 정보 수집을 얘네가 다 하고 있으니까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전현무는 진짜 본인이 지금 걔도 한 2, 30년 일했잖아. 연예인으로. 이 2, 30년 동안 연예로 일한 모든 돈과 명예와 자기가 누렸던 어떤 지위를 걸고 범죄를 일으키는 거야. 그 정신병자에다가 병신인 거야. 내가 봤을 때 전현무는 병신이야. 왜 자기가 예를 들면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뭐하러 범죄했어? 진짜 정신 이상하면 그걸로 그냥 건물 하나 사는 게 낫잖아. 건물 사서 그냥 투자해가지고 건물 막 따따블로 올라가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니야? 굳이 뭐하러 범죄에다 그 돈 쓰냐는 거야. 그게 정신 이상한 거고 그냥 범죄자 아들이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100억, 200억을 벌었어. 그러면 건물 사지 보통은 투자를 하지. 근데 범죄자 아들이었잖아 얘는. 지네 아빠 깝방 갔다고 실형 살다 왔어. 막 사람 죽이겠다 굴들었던 그런 사람이야 지네 아빠가. 가정폭력 저지르고 막 엄마 때리고 막 이런 사람이어서. 그러면은 투자 개념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런 위협적인 집안에서 살았어. 거의 조폭이나 마찬가지지. 아빠가 엄마를 막 때려. 막 집에다 불 질러 막 죽이겠다고. 거의 조폭이나 마찬가지인 집구석에 자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뭐 융통해가지고 뭐 어디다 다른 투자하고 이런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집안에서 자란 애가 아니라니까? 뭐야? 지 주변에 지 괴롭히는 애 막 보복하고 다니는 거의 조폭스러운 애인 거야, 전현무는. 지한테 뭔가 해코지해서 살짝. 그럼 무시하고 지나가면 돼, 그냥. 그냥 버리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굳이 와가지고 붙어가지고 들러붙어서 괴롭혀. 그건 조폭이 하는 짓이야 보통. 계속 막 괴롭히고 막 삥 뜯고 막 이런 게. 우리가 뭐 또 학교 다닐 때도 막 그런 애들 있을 거 아니야. 학폭 연루되고 이런 애들. 그런 애들 미래지향적으로 보겠어? 장기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이래? 아니잖아. 그냥 그 상황에서 자기 기분 나쁘게 막 때리는 거야 그냥 예를 들면.
전현무가 한 짓이 그 짓이라니까. 그냥 저런 집구석에 잘하니까 저런 행동하는 거고 조폭이랑 연루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피해자 연락 차단. 그러면서 뭐 나랑 오빠랑 연락 못하게 만드는 거지.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해킹해가지고 정보 다 얻어가지고 연락하려고 하면 뭔가 뭐라고 막 이렇게 협박을 했겠지. 너네도 공범이다. 너도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후려친다든지 가스라이팅 하면서 우리 오빠가 나중에라도 협조하려고 하는 행동을 할 때 못하게 만드는 그런 통제 행위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야 나는. 책임을 근데 이제 그거야. 우리 오빠가 이거를 강요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면 책임이 감경이 되고 일부가 면책이 되고 나는 실제로 오빠가 만약에 사실대로 얘기하잖아?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나는 처벌하지 않기를 원할 거야 아마. 만약에 진짜로 우리 오빠가 적극적으로 뭔가에 가담했어. 그렇다면 처벌받아야겠지만 나는 우리 오빠가 그런 성향은 아닐 거라 생각하는 거야.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는 일부 가담한 행위가 있을 거고 그 행위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야 나는. 강한 협박이나 현실적인 공포를 느껴서 그렇게 했을 거고 나의 안전도 우리 오빠는 생각을 하고 걱정했을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지속적인 강요 하에 제한된 행위를 했을 거다. 이게 내가 믿는 바인 거야. 뭐 이거 외에 뭔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우리 오빠 행동에서. 근데 일단은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나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주도에 따른 주도적인 행동이 아니었고 지시에 따른 거고 계획이 아니었고 상황에 대한 대응이었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위협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고 금품을 만약에 받았다면 그것도 실질적인 이득을 원해서라기보다는 통제 수단의 일부로서 대가가 아니라 강요 상황의 부산물. 왜냐면 나한테도 그랬다니까. 나한테 핸드폰 뜰 때도 위협. 막 영상 유포할 거다, 막 죽일 거다, 아니면 성폭행할 거다 이런 식의 위협과 동시에 금전적인 것도 같이 떴다니까. 돈이랑 막 돈덩이, 금덩이, 막 돈다발 이런 거 사진 같이 떴어. 동시에 같이 뜬다니까. 회유랑 협박을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오빠한테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야 나는. 협박을 하다가 갑자기 돈을 주면서 네가 이거 먹고 조용히 있으면 우리가 너 더 이상 안 건드릴게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는 거야 나는. 나한테도 했으니까. 나한테 안 먹히지 근데. 나는 그러든지 말든지 끝까지 가겠다 이거야. 그냥 깜빡이 넣겠다 이거고 우리 오빠한테는 협박하다가 막 돈 줄 것처럼 하다가 협박하다가 돈 줄 것처럼 하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 돈 조금씩 먹였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강요 상황의 부산물이지 우리 오빠가 그걸 받고 싶어가지고 받았던 건 아닐 거라 생각하는 거야 나는. 한마디로 결과는 있지만 의사결정은 없었고 자유의지가 없는 협박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오빠 역시도. 근데 뭐 공범일 가능성도 있어. 기간이 너무 길었던 거야. 지금 거의 2년 넘었잖아. 2년 동안에 뭐 했냐 이거야. 2년 동안 신고할 상황이 진짜 없었나? 진짜로 경찰에 갈 수 없었나?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를 설득하고 유도해서 강제 입원을 이끌어냈어 결국에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상황도 이게 소극적 가담인가 이거야.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인가? 근데 내가 그랬잖아. 그 와중에도 우리 오빠가 만약에 전화를 했던 게 그 납치 감금이 되는 차 안에서 우리 오빠가 아빠한테 계속 전화했다고 했잖아. 받지도 않는데 아빠가. 그 상황에서 내가 안전한지 확인하려고 전화했다면 우리 오빠는 아마 강요나 협박 상황에서 내 안전을 계속 걱정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야, 예를 들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오빠의 성향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벗어날 기회가 있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 있었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심지어 이렇게 막 내가 막 언론 제보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폭로하고 다니고 고소하고 다니는 나조차도 벗어나기 힘들어하잖아 지금 이 상황을. 이 상황에서 이 새끼가 지금 지도 똥줄이 타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위약금만 150억일 거라고. 그 정도는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지도 똥줄이 타니까 온갖 방법으로 막 괴롭힐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내 핸드폰 다 해킹하고 컴퓨터 다 해킹하고 그리고 집 앞에다 미행 다 붙이고 맨날 내가 어디 가는지 다 감시하고 다니고 이러잖아. 근데 우리 오빠도 그렇게 안 했겠어? 우리 오빠가 되게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오빠한테도 충분히 비슷하게 했을 거라는 거야, 전현무는. 그리고 금전이나 다른 이익이 개입되는지. 예를 들면 우리 오빠 회사에 투자가 들어갔는데 그게 실제로 뭐 돈 금전적으로 전현무가 투자한 게 있는지 뭐 그런 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것도 뭐 강요의 부산물이었다면은 우리 오빠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랬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협박과 회유가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에서 전현무가 일부러 공범을 만들려고 저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발적인 가담이냐 범행에 어떤 식으로 개입했냐 장기적으로 조직적으로 개입했냐 이 여부를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오빠도 이게 뭐 둘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 어느 부분에서 공범처럼 보일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부분에서는 뭔가 강요된 행위자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훨씬 크다는 거야. 강요된 행위자 부분이 더 크고 공범 부분도 뭐 없다고 볼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면책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오빠 얘기를 막 하면서 오빠를 나쁘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오빠도 협박을 받은 건 맞다는 거야.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맞다는 거지. 근데 뭐 나중에 공범이 됐는지 어땠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2024년도에 있었던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 오빠가 꾸준히 협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